또용주TV의 또용주입니다. 결국 차비 에르난데스 감독의 경질이 확정됐습니다. 차비 감독 올 시즌 굴곡이 심했죠. 전반기에 부진했었고 2024년 1월에 아틀레티코 클루브를 상대로 코파델레이에서 탈락하더니 비아레알과의 경기에서도 대패를 당하면서 차비 감독은 이번 시즌까지만 바르셀로나를 이끌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바르셀로나 수뇌부의 생각은 달랐죠. 조안 라포르타 회장이라든가 라파 유스테 부회장, 데코 스포츠 디렉터는 차비 감독을 설득을 시켰고요. 결국 차비 감독은 원래 계약 기간인 다음 시즌까지 바르셀로나를 이끌겠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알메리아전 전에 차비 감독의 인터뷰가 문제가 되면서 경질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라포르타 회장은 차비 감독의 경질을 선택했습니다. 차비 감독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불쾌하죠. 기분 나쁘죠. 차비 감독은 선수로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성이 없는 바르셀로나의 레전드 중에 레전드입니다. 그리고 감독으로서도 많은 비판을 들었지만은 라리가 우승 1회, 스페르코파 우승 1회를 달성했습니다. 이런 대우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조안 라포르타 회장이 일기 시절에 감독 2명을 선택했는데 한 명이 레이카르트 감독, 다른 한 명이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에요. 이 2명의 감독은 라리가 우승뿐만이 아니라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달성을 했죠. 하지만 라포르타 회장이 다시 등장한 후 쿠만 감독을 경질하고 지금 이 순간 차비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메시를 떠나보내는 과정, 쿠만 감독을 경질하는 과정, 차비 감독을 경질하는 과정, 레전드에 대한 예의가 부족하다는 거죠.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시각으로 볼 때에는 라포르타 회장이 승부수를 던졌다고 봐야 됩니다. 라포르타 회장 같은 능구렁이가 정치인이 차비 감독을 잔류시켰다가 경질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클 거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지난 라유전에서 많은 바르셀로나 홈팬들이 차비 예스 라포르타 노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차비에 대한 처사에 대해서 라포르타 회장에 대한 시선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조차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라포르타 회장은 지금 이 순간 감독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내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차비 감독 경질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렛츠고! 지난 5월 24일 금요일 오후 8시 36분에 공식 성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수뇌부와 함께한 회의에서 라포르타 회장은 차비 감독에게 해임 소식을 알렸습니다. 차비 감독이 보여준 업적과 선수로서 팀의 주장으로서 보여준 그의 커리어에 감사를 표하며 그의 앞날의 모든 성공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캠핑하고 있을 때 차비 감독 경질설을 처음 들었거든요. 전 너무 놀랐어요. 바르셀로나 같은 빅클럽이, 명문구단이 일처리를 이따위로 한단 말이야? 차비 감독은 이번 시즌 끝나고 떠나려고 했어요.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붙잡은 사람은 라포르타 회장과 데코 스포츠 디렉터예요. 그래서 차비 감독이 남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경질을 한대요. 이게 뭐지? 많은 꿀애들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처사잖아요. 최근에 제가 베라노 씨를 만났어요. 근데 베라노 씨가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차비 감독 레전드 아니냐? 레전드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느냐? 그러면서 울분을 토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왜 일을 이따위로 만드세요? 일단 공식적으로 차비 감독의 경질이 확정된 후 차비 감독은 작별 편지를 썼죠. 사랑하는 팬 여러분, 저의 바르셀로나 벤치에서의 시간은 일요일에 끝납니다. 세비야전이 마지막이란 이야기죠. 인생 클럽을 맡은 2년 반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팬 여러분의 응원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단과 관련된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일요일부터 저는 관중석의 또 한 명의 선수가 될 것입니다. 비스카 바르사. 차비 감독은 팬들에게 작별 편지를 썼고 그리고 여전히 바르셀로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세비야전 전에 인터뷰가 있었죠. 그때 경질 이유에 대해서 차비 감독이 내가 이해하든 못하든 간단하다. 그들은 클럽의 최선의 이익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경질의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수뇌부들은 클럽의 최선의 이익이 감독 교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믿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존중한다. 지금까지도 나는 여전히 의욕 넘치고 열정적이며 야망이 있다.
몇 가지 사항이 변경되면 흥미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럴 수 없게 됐다. 즉 차비 감독 이야기는 그거예요. 자기는 여전히 야망이 있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몇 가지 사항만 변경했을 때 훨씬 더 좋은 팀을 만들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그것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차비 감독의 이러한 발언이 차비 감독 경질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차비 감독의 경질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유와 명분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일단 차비 감독 경질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문제가 된 거는 알메리아 전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차비 감독의 발언이었어요. 바르셀로나 팬들은 유럽 정상급 팀들과 경제적으로 경쟁하기에는 상황이 복잡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서 레알 마드리드, 파리 생제르맹, 맨체스터 시티와 재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거는 팩트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바르토메오가 팀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극복하고자 라포르타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게 팩트잖아요. 선수 등록에 어려움 겪고 있는 거 그게 팩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25년 전 감독이 어떤 선수를 원한다고 말했던 것과는 상관이 없다. 우리는 여기 적응해야 된다.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안정과 시간이 필요하다. 몇 년간 우승 경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요 멘트가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팩트를 바탕으로 해서 얘기할 부분은 얘기한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재정적으로 좀 어렵지만 우린 여기 적응해야 되고 이 상황에서 우승 경쟁해야 된다. 우승하는 팀을 만들 것이다. 이게 뭐가 문제야? 근데 이 인터뷰를 보고 라포르타 회장이 격노했다고 해요. 분노했다고 해요. 왜일까요? 문도 데포르티보의 기자 미겔 리코의 기사를 보면은 라포르타 회장이 왜 격노했느냐? 그거는 차비 감독이 현재 스쿼드를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차비 감독을 유임시킨 것도 현재 스쿼드를 잘 알고 있고 잘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차비 감독의 발언을 들으면서 현재 스쿼드로는 경쟁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 약속을 어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차비 감독의 멘트를 다시 한번 봅시다. 차비 감독의 멘트를 보면은 우승 경쟁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안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현재의 스쿼드를 과소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과소평가했다고 생각해서 격노했다는 거예요. 저는 라포르타가 분노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라포르타가 분노하면서 경질설이 계속 나왔죠. 그러니까 차비 감독은 라포르타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라포르타 같은 경우에는 데코가 복귀한 다음에 38라운드 세비야전이 끝난 다음,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만나서 회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언론 쪽에서 계속 보도가 나옵니다. 차비 감독 경질은 확정이고 다음 감독은 한지 플릭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차비 감독이 라포르타에게 결정된 게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물었다고 해요. 그 결과 라포르타와 수뇌부가 훈련장에 찾아와서 경질 소식을 차비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참 이게 뭔지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왜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지. 그러면서 위약금 이야기도 나오긴 나왔습니다. 차비 감독이 자진 사임했다면 위약금 문제는 없죠. 근데 남기로 했고 다음 시즌까지 차비 감독이 이끌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차비 감독을 경질하면은 한 시즌 위약금을 차비 감독에게 지불해야 되죠. 차비 감독과 스텝에게 지불해야 할 위약금이 약 2천만 유로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차비 감독이 세비야전 전에 인터뷰를 보면은 위약금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약금을 받지 않겠다. 나는 여전히 꿀애고 나는 여전히 바르셀로나를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레전드에 대한 예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키케 프로레스 감독 같은 경우에도 차비는 좋은 감독이다. 그는 지난 시즌 리그에서 우승했다. 하지만 금세 잊혀졌고 올 시즌엔 시작부터 의심을 받았다. 그에 대한 비판이 옳은지 의심스럽다. 바르셀로나는 레전드를 나쁘게 대한다. 쿠만, 메시, 차비까지 구단이 레전드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메시, 쿠만, 차비 이야기가 나오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변명을 한번 해보자면 메시가 떠나가는 과정 다른 방법이 없어.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 그래서 고액 연봉자인 메시를 보낼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한번 칩시다. 자, 쿠만 감독 경질하는 과정.
쿠만 감독은 내가 선임한 감독이 아니야. 바르토메오가 선임한 감독이야. 그리고 성적이 안 좋아. 난 경질할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한번 칩시다. 근데 차비는요. 떠난다는데 잡았잖아. 그냥 내 속마음 얘기하면은 라포르타 회장될 때 공약 뭐였어? 메시 잔류 아니야? 공약 지켰어? 쿠만 감독이 그만두고 나서 라포르타 회장에 대한 이야기, 서운하다는 이야기 한두 번 합니까? 바르셀로나가 레전드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레전드를 아끼지 않으면 누가 바르셀로나를 위해서 뜁니까? 누가 바르셀로나에게 애정을 보냅니까? 진짜 답답하다. 자, 다음 감독은 한지 플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한지 플릭이 2년 계약을 맺는다는 이야기가 좀 있죠. 그리고 파브리지오 로마노 같은 경우에도 히어로 이고를 이미 외쳤고요. 한지 플릭과 함께 독일인 코치가 2명이 온다고 하는데 일단은 한지 플릭이 영입이 된다면 바르셀로나는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지 플릭이 와서 바르셀로나에 다이렉트한 공격을 좀 심어놨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왜냐면은 바르셀로나가 소위 얘기해서 짧은 패스를 통한 공격 전개, 그러다 보면은 공격 전환 속도가 굉장히 느린 면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지 플릭 감독이 실용성을 좀 부여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듯 보입니다. 물론 한지 플릭 감독이 과연 바이에른 뮌헨에서 성공 가도를 달렸을 때의 모습을 바르셀로나에서 보여줄지는 미지수긴 한데, 만약의 경우 한지 플릭 감독이 실패한다? 라포르타 대위기입니다. 한지 플릭 감독이 실패를 할 경우에는 라포르타의 위치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지 플릭 감독이 반드시 성적을 내야 됩니다. 다만 시기가 좋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 리그에서 1패, 공식 경기 2패, 라리가 우승 확정, 지금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여름에 엔드릭, 음바페 옵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경쟁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한지 플릭이 제대로 팀을 이끌지 못한다? 그러면 한지 플릭 위치뿐만이 아니라 라포르타의 위치도 흔들리게 돼 있다는 거죠. 누군가 어떤 선택을 한다면, 그것도 무리한 선택을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르셀로나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차비 감독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차비 감독이 38라운드 세비야전 끝나고 떠날 텐데 차비 감독 수고하셨습니다. 차비 감독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볼지 모르겠지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비판했던 거 잊어. 내가 횡설수설하고 헛소리하는 거 하루 이틀인가? 차비 감독 로시에토 미안했습니다. 차비 감독 파이팅!